처음엔 체제와 싸웠고 그들은 또 다른 체제가 되었다. 임꺽정은 선택지가 없는 집에서 자랐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모욕은 교육이었다. 법은 보호가 아니라 위협으로 먼저 배웠다. 아이에게 세상은 이렇게 말했다. 참아도 달라지는 건 없다. 조선은 무너지고 있었다. 세금은 늘었고 굶주림은 일상이었다. 관리는 탐욕스러웠고 법은 가진 자의 것이었다. 그때 등장한 이름 임꺽정. 그는 빼앗아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 나눴다. 민중은 그를 의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칼이었다. 약탈, 방화, 살육. 목표는 분명했다. 이 체제는 부셔야 한다. 조선은 공정하지 않았다. 노력은 보상받지 못했고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임꺽정의 분노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이었다. 처음엔 정의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싸움이 목적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정치와 닮아 있었다. 임꺽정의 분노는 이유가 있었다. 가난, 수탈, 모욕. 그의 분노는 누가 만들어준 감정이 아니라 살아내며 쌓인 결과였다. 문제는 세력이 커진 뒤였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적은 계속 필요해졌다.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서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요즘 정치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은 관리가 된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분노가 가장 빠른 동원 수단이라는 것을. 그래서 분노를 설계하고 분류하고 반복 재생한다. 분노는 해결 대상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자산이 된다. 임꺽정은 분명 민중을 위해 싸웠다. 수탈하는 관리 공무를 빼앗는 권력. 하지만 세력이 커지자 그의 무리는 마을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은신처가 필요했고 식량이 필요했고 협조하지 않는 민중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순간부터 민중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정치도 같은 길을 걷는다. 처음에 민생을 말하고 공정을 외치고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세력이 커질수록 법은 공정보다 특정 이해관계에 맞게 조정되었다. 그 순간 법은 기준이 아니라 도구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더 쉬운 길을 택한다. 여론, 압박, 분노. 결국 법은 모두를 위한 규칙이 아니라 힘 있는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임꺽정은 체제를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 세상까지 설계하지 못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과 질서를 만드는 힘은 같지 않았다.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다. 부수는 일은 빠르지만 대안을 설계하는 일은 오래 걸린다. 무엇을 없앨지는 분명하지만 무엇을 만들지는 모호했다. 파괴는 즉각적인 성과를 만들지만 설계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민중을 위한다는 말은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된다. 하지만 그 명분이 통제되지 않는 힘을 얻는 순간 민중은 또 다시 피해자가 된다. 정의가 변질되는 순간은 틀려서가 아니라 법 위에 서려 할 만큼 세력이 커졌을 때다. 처세로 읽는 이야기. 구독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싸움은 바꾸기 위한 것일까? 유지하기 위한 것일까? 그 사이에서 민중은 늘 계산서가 된다.